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도와 정책, 제도와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부터 오늘 드리는 얘기가 약간 그 교재의 분량에서는 좀 양이 많을 수 있는데 들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 제도와 사회 발전에 대한 78쪽의 그 두 번째 문단이요. 두 번째 문단에 영어로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우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 따르면 인류에 등장한 26개의 아주 큰 문명 중에서 16개는 이미 이 당시에 없어졌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아주 큰 문명 중에서도 모두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것만 봐도 이거를 봤을 때는 아마 문명이라는 것, 우리가 중국으로 따지면 황하, 그리고 이집트로 따지면 나일강 유역, 이런 그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명이 처음에 크게 발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79쪽이요. 79쪽의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은 아무리 세련되고 문명이 지배하는 제국이라도 자, 그러한 제국의 운명은 제도의 창조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얘기는 저는 지금 요 두 줄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더 추가하고 싶어요. 과거의 인류의 문명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자, 이렇게 근데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이걸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자, 통일 신라 시대, 그리고 제국이요.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수업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듣고 있는데 본인의 나라, 자기 나라의 아주 옛날의 왕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왕조, 분명히 베트남도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국, 미얀마 등등의 이런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무슨 왕이 무슨 나라를 만들고 쭉 가다가 또 바뀌어서 무슨 왕이 무슨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고요. 국가의 운명은 이 책에서는 제도를 창조한다, 제도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국가가 계속 이어지려면, 또는 문명이 계속 이어지려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그 문명 또는 특정한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널리 사용하는 언어가 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화가 유지됩니다. 한글이 거의 600년 정도 되는 이 지금 문자죠.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세종대왕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전보다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알파벳이죠. A, B, C, D 이렇게 하는 알파벳, 그리고 그 이전에 라틴어가 있죠. 자, 이렇게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 언어가 널리 사용되면 국가의 운명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없어지더라도 그 언어가 계속 살아남는다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79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사회는 공동으로 상호작용하는 마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라는 그 매개체, 유튜브를 중심으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반응을 저한테 보이고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문명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얘기들이 80쪽에 세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불화, 서로 싸우는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종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민족들, 여러 인종이 같이 모여 사는 국가는 종교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돼 버려요. 다시 갈라져 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종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자, 과학이 이룩한, 과학이 만든, 자, 과학이 찾아낸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찮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81쪽의 맨 위에 줄까지 읽었는데요. 자, 이걸 또 이제 제 본의 아니게 좀 요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요 지금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예전에는 신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자, 신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자, 갑자기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무섭다. 이거는 신이 화를 내서 그런 거다. 자, 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 어느 시점이 돼서 신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인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그 시기를 전후해서 과학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쯤 이르렀을 때, 여전히 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인간이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 신, 인간, 과학기술의 순서로 발전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81쪽에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모여는 있으되 유대감이나 공동체 의식은 전혀 없는 모래알 같은 집단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과학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의식, 철학이 없으면,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에 두 번째 문단이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분업이다. 자, 분업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죠. 자, 너는 요것만 해. 나는 요것만 하고. 너는 요것만 해. 이거의 개념인데요. 그러면 왜 옛날 사람들은 분업을 제대로 못했을까?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분업을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 이전 사람들은 왜 분업을 못했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분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안정돼야 분업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회가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맡기면 저 사람이 이걸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떡하지?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으면 분업을 제한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다 하고 내가 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누군가와 협동을 할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죠. 특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업은 기업 입장입니다. 국가라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다. 이건 더 얘기를 드릴 게 없죠. 당연히 협력이 중요한 거고,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84쪽까지 역사적인 이야기, 문명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문명은 다른 말로 바꿔서 무슨 왕, 무슨 제국, 무슨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